미국이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함정 설계를 이제 적용하는 거를 바로 이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이렇게 뭐 나라들은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한다는 거죠. 미국하고 당장 전쟁을 이제 먼저 일으켜서 할 듯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목적은 대만을 접수하겠다. 대만을 침공하라고 하면은 이 정도 전력 가지고 대만 접수하고 대만 해군은 이제 경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전투함을 건조하는 이제 시간을 이제 공표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한번 뒤져도 나오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만들어내요. 그리고 만들어낸 그 함정들이 근본적으로 뭐 시스템, 뭐 전자장비라든지 컴퓨터 계통, 소프트웨어 전자장비가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있어도 근본적인 배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뭐 롤스로이스, 영국의 롤스로이스의 뭐 MT-30이라는 이제 새로운 추진 체계, 이거는 이제 뭐 10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를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배 자체의 문제, 그 건조해내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이렇게 뭐 나라들은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기본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안에 뭐 이렇게 넣는 전장비든 무장 넣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함정 설계를 이제 적용하는 거를 바로 이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이 동북아시아의 두 나라밖에 없더라. 궁극적으로 이제 일본의 조선소는 그 이지스함은 또 여러 쪽을 다 해봤으니까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그런 측면, 그다음에 잠수함 중에 또 3,000톤급 잠수함을 해봤는데 그런 기술력을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중국 상대로 견제하거나 경쟁할 때 있어서 두 나라를 다 활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얻겠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를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배를 아주 대형 뭐 10만 톤까지 만드는 나라가 드물죠. 사실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급부상해서 큰 중국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가성비가 만들어내는 실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검증부터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일단 미 해군 전력의 문제점이나 향후에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이제 활용해서 전력 보강을 하거나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전투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태리 설계도를 받아와서 자국화시킨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있는데 그 이태리 기술이 적용된 함정을 이제 미국화시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함정 착수에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7,000톤급 이제 호위함인데 미사일 탑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저렇게 급성장하는데 해군 전력이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기에는 뭔가 시간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최종 목적지가 이제 이 컨스텔레이션 같은 본격적인 전투함의 하이급 바로 밑에 미디엄급이에요. 이게 주전력은 아니고 미 해군의 주전력인 알레이버크급을 약간 보조해야 되는 같이 이제 동반해서 작전을 해야 되는 7,000톤급이고 알레이버크급은 거의 뭐 그 이상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동맹국에서 이걸 해결하자. 우리 자체에는 또 여러 가지 함정들을 동시에 건조하는 게 많기 때문에 포화 상태 이게 너무 넘쳐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불러들이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검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 배도 만들게 해봐야 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이 상선 어떤 기반, 상선 기준의 지원함 그 대두가 됐는데 지금 현재 좀 미 해군이 급속히 대체를 해야 되고 뭐 향후 5년 내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하에서 건조해서 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함정들이 지원함이 제일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연료 공급하는 그러니까 원자력 함정이 아닌 나머지 일반 재래식 함정에 대한 급유함 현대화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급유함이 헨리 카이저급이라고 해서 이게 15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연도별로 이제 건조한 시기가 따져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40년 전에 만든. 그 다음에 마지막 배가 15번 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30년 전에 건조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더 써야 되는데 기껏해야 10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새로운 배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거나 뭐 내부에 전장비나 무장이 뭐 들어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된 동맹국 기술 그 조함 그 실력이면은 맡겨도 되는 거죠. 단 미국에 와서 자기들 감독 관리에 만들어 다오.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건 실제 급유함 전력을 이 헨리 카이저급을 15척을 어떻게 대체를 빨리 할 수 있느냐 5년 내에. 이게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대두된 숙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륙함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 전력이 또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옛날 구형 함정이 있습니다. 그 휘드비 아일랜드급의 상륙 모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40에서 30년 사이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설계 기술이나 내부 시스템 기술이 유출이 좀 제한적으로 안 될 수 있는 함정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런 상륙함, LSD
그다음에 헨리 카이저급 같은 급여.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검증 단계가 끝난 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뭐 MRO 시켜서 하나오션에 해본 게 한 척이 이제 인도가 됐고 확인받고 있는 지금 중간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다 끝나고 검증이 되면은 조그만 배부터 하나오션한테 맡겨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스탈 USA에서 만들어야 되는 LCU 1610 이게 이제 32척. 그래서 35척을 5척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 게 LCU 1700급. 이런 작은 상륙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스탈하고 연관되는 함정들이죠. 이것부터 착수를 이제 해야 되고 만들어서 납품을 이제 하면은 검증을 또 받는 거죠. 제대로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와서 대만 그 지역에서 해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훈련할 때 원활히 좀 잘 썼다, 쓰고 있다. 또 이제 실전 그 직전에 훈련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이게 다 끝나야만 큰 배를 맡기지 않을까. 올해 연말 돼야만 좀 더 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은 이제 목적이 첫 번째 바로 이제 미 해군하고 대등한 관계를 수준을 갖겠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만을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침공 쳐들어가서 완전히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는 360도 다 둘러싸려면은 아주 뭐 여러 함정들이 항공 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12년도에 이제 처음에 라오닝함이라는 이제 항공모함을 최초에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중국 해군이 이제 만만치가 않다,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의 이제 해군 전력은 아직도 대만 해군을 완전히 제압을 일순간에 해버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포위망을 대만 섬을 놓고서 타이완 섬을 놓고서 완전히 두르기 위해서 함정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함 건조를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접근하는 거 일반 해상자에 대해 어떤 그거를 거부하려면 또 거기를 견제하는 함정들이 있어야 되고 전력들이 그다음에 태평양에 이제 삼함대 태평양을 건너오는 실함들은 또 일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견제하거나 뭐 더 심하게 가서는 이제 싸움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호주 해군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마치 그 미국하고 당장 전쟁을 이제 먼저 일으켜서 할 듯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목적은 대만을 접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뭐 대단한 해군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최근 기사는 이제 몇 년 내에 중국 해군의 그 주력 전투함들이 한 400척까지 이를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하는 이제 내용도 나오긴 했었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쉬지 않고 이제 배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게 이제서야 뭐 좀 일부 한 10여 척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숙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죠. 나머지 하위급 함정들, 일반 뭐 방공 구축함이라든지 호위함들 이것들은 이제 뭐 주변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맞는데 본격적으로 미 해군을 상대하기에는 좀 성능이 모자라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중국 해군은 자기 자신들은 시작이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당장 급한 대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대만을 침공하라고 하면은 이 정도 전력 가지고 대만 접수하고 대만 해군을 이제 경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선 분야는 이제 차이가 없죠. 근데 이지스함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실함대에도 뭐 이지스 구축함이 나와 있는 게 지금 9척까지 되는데 이게 작전이 다 항상 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로테이션해서 투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동해안도 들어오고 이제 서해안도 들어와요. 그게 이제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주도 남방 측면 중국 쪽으로도 이제 많이 진출해서 작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 대만과 중국의 본토 그 사이도 이제 뭐 일부러 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앞쪽까지 이제 작전을 이제 넓히는데 이게 이지스함이라는 전자장비 해상에서 어떤 게 해풍 그 소금물에 많이 이렇게 이제 바람 같은 뭐 짠물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시로 작전이 끝나면 들어와서 그 정비를 잘 해줘야 돼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주둔지가 칠함대 주둔지는 뭐 알려진 대로 요코스카 항인데 현지에 이제 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2017년도 이래로 그 이지스 레이더판 넓은 레이더판을 다 껍데기를 뜯어내서 정비를 합니다. 2013년도만 거의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실전 대비가 좀 더 이제 긴밀하게 되는데 아주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근데 그 정비를 할 때 전체적인 그 기술 인력들이 이제 미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군무원들이 있고 미 해군 자체도 있지만은 그 관련된 뭐 이렇게 뭐 물자 조달도 해야 되고 뭐 이지스 시스템에 관련된 물건 조달하거나 뭐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일부 좀 같이 참여해서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기술자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이지스함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 그 체계를 받아서 건조를 하면서 운영하고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보안 기준에 맞게 그게 이제 협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둔하는 미 해군이 연락 그 규모, 연락반 규모이기 때문에 뭐 진해 잠수함 숙소 관리하는 데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주력 부대는 요코스카에 칠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륙함이 주둔하는 사세보함.
그러니까 사세보항에서는 뭐 그렇게 뭐 대규모 정비 같은 거는 이제 하는 모습은 좀 본 적이 좀 드물고, 근데 요코스강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근에 10년 이상 겪어본 거죠. 아주 고성능의 함정들, 이지스함 중심으로는 이거는 이제 미국은 일본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자기 이제 함정도 같이 공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최신 이지스함 시스템도 일본은 다 사주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뭐 같은 이제 호환성도 더 높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이제 해군에서는 원활하게 어떤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정비성은 일본이 더 우수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배 자체 만드는 거를 빨리 만들고 튼튼하게 잘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23 체계를 바로 직수입해가지고 장착하는 기술이 그게 이제 문제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받는데 정비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일반한테는 생각하는 건 23 체계에 대한 공동 협력. 그다음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급유함 같은 큰 거대한 그 함정들, 지원함들에 대한 건조라든지 MRO를 맡긴다든지. 근데 근본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그 공격 원잠이죠. SSN인데 이게 수중에서 머무는 시간과 추적 시간 뭐 그다음에 자망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서 작전을 당장 뭘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만들어서 2040년대 이후에 2050년대 이걸 만들어서 어디 해외 진출하나? 어디 가서 물속에 오랜 기간 숨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멀리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의문점이 일단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력 추진 공격 원잠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뭐 언젠가는 도입은 이제 되기야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보다는 이 현실적인 대한민국 해군의 수중 전력의 문제점은 9척, 그다음에 3척.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보고 일형이라고 해서 209급 독일제죠. 이게 9척이 있고 작은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본격 다 전력화한 214급. 이건 1800톤급. 그러고 나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서야 3척이 전료가 됐습니다. 그럼 옆에 나라 일본의 해상자위들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 22척 체제인데 다 3000톤급짜리.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에서 이제 그 근무하거나 작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편리성이 있고 식자재도 뭐 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승조원들의 어떤 그 뭐 잠자고 하는 그런 공간들, 그게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원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중잠수함 기본 배수량 3,000톤에서 만재 배수량 4,000톤짜리를 나머지 계획한 거를 6척이 지금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선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소위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나눠지는데 현재 건조에 본격 도입한 거는 배치 2예요. 3척. 그다음에 배치 3는 그 다음에 또 3척을 만들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3,000톤급 잠수함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작전 능력이나 화력 자체가 209급은 이제 한계가 있고, 기껏해야 뭐 일부 함에 전체 9척 중에 3척 정도가 이제 하프 미사일, 대함 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수 있고, 214는 또 이제 뭐 잠대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파괴력이 큰 게 아니고 사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순서가 너무 좀 앞서갔다. 그래서 뭐 한 204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본격 거론은 되겠죠. 또 미국의 역할이나 입장이 좀 지금보다는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군사 안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어떻게 방해 세력이 없이 나라 없이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